이중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으며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교수로 부임한 후 제자들을 길러내는 즐거움 속에서 살았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등 여러 권의 경제학 교과서를 쓰기도 했다. 이중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남과의 상대적 맥락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의 대부분 어림짐작으로 해법을 찾는다.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현실의 증거는 수없이 많다.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 못지않게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타가소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퇴소 시간에 늦지 않도록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벌금 부과 전보다 더 늦게 타가소에 오는 부모들이 있었다. 그 부모들은 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늦게 나타난 것일까? 벌금을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늦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자기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타가소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벌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그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잘못은 벌금으로 이미 그 대가가 치러진 셈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전통적 경제 이론도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 사람들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 경제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부단히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남은 100의 이득을 얻는데 자신은 1의 이득밖에 얻지 못하는 정책을 달가워할 리 없다. 그러나 전통적 경제 이론의 틀에 얽매인 사람은 이와 같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경제학이 전형적 인간형으로 설정해 놓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다. 합리성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경제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은 당연히 그를 합리성의 소유자라고 가정한다. 행태 경제 이론의 기본 입장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현실의 증거는 수없이 많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주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타적 태도는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림짐작으로 해법을 찾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휴리스틱은 우리말로 주목구구에 해당하는 판단의 방식을 말한다. 현실의 상황을 판단하는 일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몇 개의 주목구구식 원칙을 사용한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행동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비용이 든다. 사람들의 만족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변화 양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재산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재산이 그것보다 더 커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에 큰 관심을 갖는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이득에서 얻는 만족감의 증가폭보다 3천만 원의 손해로 인해 경험하는 만족감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손실기 피족 태도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태도를 뜻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구잔을 잃어버리는 게 싫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어야만 팔겠다는 태도가 나온다는 해석이다. 합리적이라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은 물건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똑같아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틀에 의해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 줄짜기 효과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장부를 갖고 있어 어떻게 생긴 돈이며 어디에 쓸 돈인지의 기준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고 본다. 이것을 심적 회계라고 부른다. 매몰 비용은 한 번 지불한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도 그중 단 한 푼조차 회수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합리성의 원칙은 앞으로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 이런 성격의 비용은 철저하게 무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지출한 매몰 비용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에는 나름대로 심리적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패키지 상품을 산 사람은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선택에 따른 비용을 제고해 준 것이 패키지 상품의 매력이다.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을 바꿀 때 상당한 불편함과 더불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컸어 그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상쇄하거나 남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설픈 것 같이 보여도 현재의 체제나 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그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귀찮게 느껴진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것을 그대로 따르려 하는 성향을 기정편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약폭보다 절약되는 비율을 더 중시한다. 거꾸로 적용하면 애당초 어떤 가격을 부르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가격을 아주 작은 비율로 올려가도 소비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의 기본형에 비교적 낮은 가격을 붙인 다음 추가 기능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조금씩 가격을 올려가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동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무릅쓰고 상대방의 이기적 행동에 대해 보복을 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무릅쓰고 상대방이 이기적 행동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 못지않게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공공재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다.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호의에 호의로 그리고 악의에는 악의로 대응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인간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다. 형편없는 보수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따지껏 잘리면 그만이지 라는 배짱이 나오게 된다. 공정성에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도 임금은 짜게 준다고 느낄 때 근로자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고집스럽게 챙기는 태도를 취한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어떤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된 것이든 아니면 암묵적 비용의 성격을 갖든 아무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등록금으로 낸 돈과 대학을 다님으로써 얻지 못한 수입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묵적 비용보다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물을 어떤 틀에 의해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 필자기 효과라고 부른다. 한 타가소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퇴소 시간에 늦지 않도록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벌금 부과 전보다 더 늦게 타가소에 오는 부모들이 있었다. 그 부모들은 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늦게 나타난 것일까? 벌금을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늦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자기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타가소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벌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그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잘못은 벌금으로 이미 그 대가가 치러진 셈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압도적 다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이 빠르게 커지는 보수 지급 방법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좀 더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효율 시장이론은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때 주식의 가격은 그것의 기초가치 수준에서 맴돌게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만약 행태경제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주식 가격은 그것의 기초가치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때는 기초가치보다 가격이 크게 싼 주식을 사들이고 그 반대인 주식을 파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의 주식 가격, 수익, 배당금, 장부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격이 낮은 수준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주식을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이런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치주 전략이라고 부른다. 비합리적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유포되는 정보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최근에 수익률이 나쁜 주식에 크게 실망해 바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그 좋은 예다. 손해보는 것을 특히 싫어하는 데다가 매일매일 투자 실적을 따지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에게는 주식이 별로 바람직한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꽤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놓고 마음 편할 날이 없으면 공연히 주식에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팔아야 하는 적절한 시점을 못 찾고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파는 경향을 보인다. 손해를 본 주식을 팔아 손해를 실현시키는 투자자는 그 주식을 사기로 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후회할 일을 했다는 생각은 투자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행태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가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언제나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현명해지는 법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헛된 자신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신감 과잉은
적절한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 같은 어려운 일과 관련해 특히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투자자의 자신감 과잉이 너무 많은 거래를 유발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결과 투자자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감 과잉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굳굳이 버티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적응하는 방식 중 하나의 예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속으로 그 정도면 괜찮았던 셈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즉, 결과 그 자체를 낙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기 정당화를 하는 방법으로 적응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적응 방식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 적절한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해서 큰돈을 날려놓고 주식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에서 찾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반드시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아놓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